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6회 반복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구조는 문장을 하나, 그러니까 명령을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을, 문장을 여러 번을 기계를 통해서나 소프트웨어 이런로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기 위한 구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종류로 우리가 while문, for문 두 가지 구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for문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for문을 우리가 이제 알 때 지난 시간 우리가 선택 구조에서 봤던 거와 다르게 이렇게 서클 모양이 있다라는 건 따로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클 모양이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이렇게 서클 모양으로 이 문장을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순서로 이제 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조건식을 본다 라고 하고,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제 반복할 문장을 실행한다 라고 볼 때 그 형식에서 for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in, range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가로 안에 촉객값으로 range가 가지고 있는 값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초기값, 시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료값 -1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숫자 이 종료값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9까지 실행을 하다 보니까 -1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증가, 양수이면 증가, 음수이면 감소. 보통 초기값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10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종료값은 1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감소죠. 하나씩 감소하면서 종료값까지 도달해야 되니까요. 근데 대부분 초기값이 작고 종료값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가값이죠. 증가값으로 일씩 증가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처럼 2씩, 3씩, 그쵸? 이런 식으로 증가가 하는 거죠. 순서를 살펴보면 초기값을 읽고 그 초기값이 종료값보다 작으면 이 명령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3번이죠. 그리고 하나 증가시키고 또는 감소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제 5번 다시 조건을 봅니다. 10보다 작은가 보는 거죠. 그리고 작으면 다시 이렇게 명령을 실행합니다. 저 밑에 예제 보고 설명을 다시 한다면, 처음에 0 초기값을 보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종료 10보다 작거나 작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증가시키는 4번을 실행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5보다 작은지 5번 순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작으니까 실행. 다시 7 하나 증가 또 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이라고 하는 값을 보다 작은지 확인하고 또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range 함수 같은 경우 초기값에 해당하는 0하고 감은 아니고 증가값에 해당하는 1만 생략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와 이 코드는 결국 같은 결과다,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돌려서 진짜 그런지 확인하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래서 다시 이것도 돌려보면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을 때, 아이코, 제가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이 시작값이 0이면 생략이 가능하다. 일씩 증가도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그죠? 똑같은 결과.
그런데 만약에 나는 시작값을 0으로 안 하고 1부터 하고 싶다. 1씩 증가 안 하고 뭐 2나 3 이렇게 증가하고 싶다. 그러면 꼭 써줘야 돼요. 생략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꼭 0이 아닌 1이 아닌 경우에는 꼭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다음 문장의 개념을 같이 설명하려고 해요. false의 경우, 더 이상의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빠져나왔을 때 실행해줘야 하는 다음 문장.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실행하다가 더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 그러면 빠져나왔을 때 실행하는 문장. 그 다음 문장까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때 앞에서 했던 예제를 살짝 크게 바꾸지 않아요. 보통 책들은 모든 예제들을 거의 똑같이 재사용하지 않고 계속 다른 예제들을 쓰죠. 하지만 저는 오늘 같은 예제를 조금씩만 바꿔가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가능한 한 이렇게 같은 예제를 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새로운 예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간혹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예제들을 하게 되면 통일감 있게 한 예제로 할 때랑 다양한 예제를 했을 때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그 형식 부분이 다양하더라도 반복문을 표현하는 것 가능하다. 결과도 가능하다. 이런 형식을 좀 이해했으면 해서 하나의 예제로 가능한 한 조금씩만 바꿔가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문장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적된 합까지 구하는 코드를 위해서 변수도 이렇게 선언해 봤어요. 그 변수 안에 처음엔 0이었다가 그쵸, 일시 하나씩 누적된 합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false가 됐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 작은 거랬어. 종료값보다 하나 작은 거일 때 빠져나와서 실행하는 다음 문장. 자, 그 예제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건 뭐다? 이 열 맞추는 거.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실행하는 문장은 반드시 이 열을 맞춰줘야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돌려본다 라고 했어요. 아까와 차이는 요거 누적된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맨 마지막 줄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따옴표들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실행,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의 합, 이런 식으로 다음 문장 빠져나왔을 때, 나는 이거를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으로 수시로 썸의 값을 보고 싶다. 본 수업에서 이렇게 많이 실습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을 맞춰야 돼요. 자, 열 맞춰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 문장이 없는 경우죠. 자, 요거 열 맞출 때 이런 식으로 좀 훨씬 쉬워요. 계속 들어가 있는 누적된 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죠. 이 다음 문장으로 빠졌을 때,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으로 같이 넣어줬을 때 큰 차이죠. 큰 차이를 이제 한 번씩 실습해 보면서 느끼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 while문 들어가겠습니다. while문은 앞에서 봤던 for문 안에 있던 초기값, 종료값 대신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식, 이런 형식으로 그대로 갑니다. 형식은 좀 레인지 함수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while문 같은 경우 플로우차트는 똑같아요. 조건식을 만족하는 동안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을 세트로 이렇게 표현을 열 맞춰서
맞춰서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뺄 수도 있고 밑으로 뺄 수도 있고 이런 그림 다 가능합니다. 예제를 가지고 살펴볼게요. 초기값 그쵸? 우리 레인지 함수 같은 경우 초기값 이렇게 1 했었어요. 종료값 10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씩 증가 이렇게 레인지 함수 안에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왈문 같은 경우는 일일이 변수 안에 1이라는 초기값을 넣어줘야 되고 10보다 작은 9까지 실행되도록 변수의 값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9까지 실행하니까 하나씩 증가 표현으로 처음에는 1이었다가 하나씩 증가해서 다시 새로운 값으로 변수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 이것도 실제로 돌려보면 앞에서 봤던 예제, 어떤 예제? 처음에 봤던 거, 그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포문 안에서 했던 예제, 그걸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는 거, 이거랑 똑같은 결과죠. 이거랑 똑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설명하면 여기 1이 이렇게 요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일식 증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똑같죠. 여기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실행되는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횟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문장까지 설명하고 그 횟수 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false의 경우 빠져나왔을 때 앞에서 봤던 예제죠. 앞에서 봤던 예제 맨 마지막에 누적된 합을 구해서 실행하게 하는 요 예제. 자, 요 예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게 이제 앞에서 했던 포문과 비교한다면 요거였죠. 요거. 이거랑 같은 결과. 그쵸? 같은 결과. 초기값 요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 시작가 요거 조건식 일식 증가 누적된 합 그 다음에 false의 경우 빠져나왔을 때 실행하는 문장 여기도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면 색깔을 통해서도 옳은지 오탄지 미리 그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이것과 같은 결과를 한 번에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아까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과정 보자 그랬죠. 똑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사이사이의 과정을 보고 싶을 때 뭐에 대한 과정? 썸 안에 들어있는 값을 1일 때, 2일 때, 3일 때, 9까지 한꺼번에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짜자자자. 실제로 눈으로만 학생들이 이제 코딩 공부를 할 때 눈으로만 소설책 읽듯이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열행 이런 거 달리해 가면서 실습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귀찮으면 프로그래밍 못해요.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다뤄보는 게 실력이 느는 지름길입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뭐 지금 초중고 대학교까지 많이 이제 나라 정책적으로도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자전거도 눈으로만 탈 수 없죠. 유튜브로만 보면서 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타야 늡니다.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지금 영상을 보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하나하나 쳐보면서 오타를 이제 느껴가면서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아까 잠깐 제가 횟수 반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주로 포문에서 횟수 반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포문에서 횟수. 내가 10번, 20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숫자만 바꾸면 돼. 그쵸?
우리 앞에서 했던 예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이거만 해도 내가 횟수 반복으로 지금 10번만 했지만 반복문이라는 건 이것만 늘려주면 돼요. 이것만 늘려주면 내가 원하는 문장은 이거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건 너무 긴가? 좀 줄일게요. 사실 이거 숫자 종료값만 바뀌면 와 반복은 너무 쉽게 이루어지죠. 그쵸? 무한반복 같이 보이지만 아니죠. 강제 종료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반복 넘어갔는데 횟수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이런 횟수를 간단하게 레인지 함수를 통해서 종료값을 가지고 이 명령문을 실행하는데 포문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는 짧은 코드로 또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 횟수 반복을 그럼 while문에서 못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쵸? while문에서도 합니다. 그 대신 요렇게 간단하게 한 줄 헤드로 했던 것을 막 쪼개죠. 그쵸? 변수도 넣어주고 조건식도 만들어주고 증감식도 true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 해준 다음에 넣어줘야 돼요. 앞에서 봤던 예제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다시 비교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제가 0부터 시작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를 0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죠. 그럼 완전 똑같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타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는 분명히 1이라고 했는데 그죠? 여기는 왜 1이야? 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 얘랑 완전 똑같으려면 여기도 0. 그쵸? 0이 돼야겠죠. 깔끔하게 다시. 여기 시작값이 0이다. 초기값이 0이다. 그럼 여기도 0. 넘은 0부터 시작한다. 넘은 0부터 시작한다.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1씩 증가.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이 보여요.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여. 여기는 사실 헤더 하나 그 다음에 바디 하나. 여기는 헤더 하나 바디 둘에 또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변수 선언 초기값까지 가진 반복문이 위한 초기값도 필요해요. 조건식 그 다음 명령문 증감식. 사실 횟수 반복은 while문도 가능하지만 주로 간단하게 뭐 100번, 1000번, 만번 이걸 실행하고 싶은 경우는 for문,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포문으로 코딩을 할 때 훨씬 더 짧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while문은 뭐에 더 강력한가? 조건 반복에 더 강력합니다. 포문보다는 while문을 통해서 조건 반복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증감식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일부러 지워도 되는데 지우고 표현해도 되는데 일부러 뒀다가 쓱 긁어놨어요. 조건 반복에서는 굳이 뭐 증감식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값 자체를 숫자로 받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자 형태로 많이 받아요.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그러니까 문자를 증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초기값 자체를. 지금 앞에 초기값은 이것도 마찬가지 누적된 합을 구한 아까 썸처럼 토탈이라는 걸로 제가 지금 표현을 했는데 썸이라고 해도 돼요. 썸은 0, 썸은 썸 플러스 넘버 이런 식으로 자, 숫자를 계속 받아가면서 이제 누적된 합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조건식을 보면 관계연산자 뭐 10, 아까 봤던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런 관계연산자에서의 크고 작은 표현보다는 논리연산자 같다, 같지 않다. 아니죠. 논리연산자는 and or 다시죠. 이것도 똑같이 관계연산자인데 숫자 표현에서의 크다, 작다가 아닌 문자, 그쵸? 문자에 대해서 일치하는가, 이건 일치하지 않는 거고 일치하는가. 요런 연산자를 통해서 많이 조건 반복을 만드는 게 뭐다? while문이다. 지금은 사용자로부터 입력한 값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일단 처음에 first 초기 값으로 빈 공간 아무 값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치하지 않도록 억지로 여기다 초기값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암호를 입력하시오. 그리고는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계속 명령문을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치를 하면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 자, 여기선 다음 문장은 이거죠. 자, 이것도 살짝 돌려가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예제를 저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돌렸는데 처음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쵸?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암호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똑같이 하면 바로 튕겨 나가죠. false가 돼서. 그러니까 달리했어. 이렇게 달리하면 계속 묻는 거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일치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처음에 제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해서 false가 되게, 그러니까 true가 되게죠. 일치하지 않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에 아예 성공할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사용자가 1, 2, 3, 4를 바로 눌렀어. 그러면 바로 로그인 성공. 이건 실행도 안 해보고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됐었어요? 자, 다시 처음에 사용자로부터, 그쵸?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았는데 제대로 값을 받았어. 그럼 일치하지 않아야 true가 돼서 다시 물어보는데 일치해버리니까 false가 돼서 빠져나와가지고 로그인 성공한 거예요. 자, 요런 것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그 썸으로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좀 덜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설명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썸으로 이렇게 바꾸면 썸이나 뭐 토탈이나 똑같은, 그죠? 그 누적된 합을 구하는 의미이긴 한데 앞에 썸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 색깔이 기억하죠? 보라색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어. 수학을 구하는 함수, 뭐 엑셀에서도 그렇고 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합을 구하는, 수학에서 합을 구하는 함수로 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어때? 헷갈리죠. 그쵸? 헷갈리죠. 그래서 썸보다는 앞에서 봤던 토탈을 이란 단어를 더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이런 변수의 개념은 사용자가, 그쵸? 실수? 여기는 어쩐지 색깔이 안 바뀌었어.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계속 입력받다가 언제, 자, 지금 보시면 코드 잠깐 꼼꼼히 보면 썸은 일단은 누적된 합을 위해서는 0, 그쵸? 0이 들어가고 처음에 yes라고 했어요. 아이 초기값으로. 그래서 일치하니까 계속 숫자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yes, or와 no까지 answer. 아이고 잠시만요. yes, or와 no까지 했을 때 이 코드 answer가 가지는 값이 yes일 때만 계속 값을 받아서 누적된 합을 구하는데 yes가 아닌 요걸 똑같이 소문자로 요렇게 안 하면 빠져나와서 전체 토탈 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돌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부터 갈게요. 계속 할 거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아까 쳤는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쳐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대문자 이렇게 딱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랑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프린터 부분에서 여기 또 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이런 에러를 뭐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에러는 항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름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아주 에러 메시지를 네임 에러, 이 에러 이름을 제대로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자시 봐봐 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려던 의지가 여기 중간에 이게 아니었는데 그쵸? yes. 자, 다시
하고 원했던 건 이거 아닌 거지. 그치? 원래 yes라고 하면 여기 지금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데 완전히 일치했을 때 다시 새로운 값을 받는 거고 나는 그런 의미로 yes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지? 나는 계속 값을 받을 건데 빠져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완전 똑같이 자 다시 자 1 넣었어. 그리고 완전 똑같이 이렇게 했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새로운 값을 계속 받는 요 문장 안에 추로의 경우 실행하는 문장을 계속 실행을 하는 거죠. 반복 문장. 여기는 세 줄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 맞추기. 제어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코드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짜고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열을 제대로 못 맞췄을 때. 자, 그런 경우. 자, 그래서 그만하겠다. 그만하겠다. 그럼 뭘 한다? 제대로 소문자 yes를 눌러주면 계속 받으니까 yes가 아닌 여기 물어보는 대로. 그쵸? 물어보는 대로 no. 웬만하면 여기 물어보는 대로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근데 여기서 솔직히 no 해도 튕겨나가긴 해요. 학생들 질문 중에 노노 해도 튕겨나가요. 노가 아니라 노노 했는데도 튕겨나가서 다음 문장을 실행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조건식을 봐야죠. 그렇죠? 이거랑 똑같이 치지 않으면 다 false로 조건 반복이라 그랬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걸로 해서 빠져나와서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요대로 우리 학생들이 앞에 거랑 같이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을 만들 때 가능한 한 통일감 있게 한다고 하면서도 토탈이라고 넣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웬만하면 그쵸 썸썸 했던 거 계속 이어가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신 대로 횟수 반복의 경우 for문, while문 다 되지만 뭐 프로그래머에 따라서는 while문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for문이 장점 대놓고 이제 대부분의 책에서 얘기를 해요. 횟수 반복은 for문이 더 강하다. 그렇지만 조건 반복은 while문으로 하는 게 더 while문을 위한 조건 반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횟수 반복 못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자, 횟수 반복의 포문이 이제 결국에는 레인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레인지로만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여기 지금 뭐가 생략돼 있어? 1. 그쵸? 1이 생략돼 있어. 레인지로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결과. 우리 보통 구구단 많이 하는데 자, 구구단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좀 넣는 이유가 반복문 하면 구구단이거든요. 선택문 하면 성적 처리. 좀 기본을 배웠다. 그러면 선택문에서는 성적 처리를, 반복문에서는 구구단을. 구구단. 그래서 저도 구구단을 빼고 설명하는 건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도 구구단을 표현했습니다. 원하는 구구단이 뭐냐? 구구단 하나만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포문을 하나 쓰죠. 근데 구구단을 뭐 여러 개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첩된 포문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리스트 사용을 하고 싶다. 자, 포문에서 레인지 함수가 아닌 리스트를 써보겠다. 우리 리스트 자료형 중에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음에 또 리스트 뭐 셋, 투플, 딕셔너리 이런 것도 싹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기본적으로 변수 배우면 리스트 같이 세트로 배우니까 이제 문자열, 변수, 문자열 배우면서 리스트까지 배우는 관계로 이 포문 안에서도 리스트를 이용한 꼭 레인지 함수만 쓰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표현을 했어요. 여기 지금 1부터 색깔 바꾸고 1부터 자 리스트 안에 리스트 레인지 대신 요거 대신 리스트를 위한 가로 안에 1부터 뭐까지? 10 아니죠? 9까지
9까지라는 표현으로 값을 리스트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횟수 반복을 꼭 레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로도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 그걸 같이 설명할게요. 포문에 이제 인 다음에 변수 이인 다음에 리스트로 오게 되면 지금처럼 앞에서 여기 본 것처럼 구구단은 간단하잖아. 1부터 9까지 뭐 90까지 뭐 9000까지 이렇게 보통 하진 않아요. 구구단을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막 초등학교 때 외우진 않잖아. 외우려고 작정하면 뭐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극소수긴 하지만. 근데 그걸 하고 싶으면 리스트는 힘들어. 무슨 얘기냐? 리스트를 가지고 0부터 뭐 999, 9000, 억, 조, 뭐 이렇게 숫자를 쓰다 지치겠죠. 그래서 사실은 리스트를 활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횟수 반복을 위한 리스트 값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조건 반복 형태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을 그 리스트 안에 쭉 넣어주는 거예요. 색깔이면 색깔, 학년이면 학년, 분기면 분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뽑아, 말 그대로 리스트를 뽑아. 그래서 리스트 값이야. 근데 그 리스트가 뭐 무한대 형태나 뭐 몇십, 몇백, 몇천 이런 리스트 값보다는 그쵸? 좀 리미트 되어 있는 이런 리스트 값들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 출력하는 거죠. 자, 지금 이걸 리스트로 돌렸을 때 우리 앞에서 요거 있죠. 요거랑 똑같아. 사실은 요것도 결과가 아이고 제가 엉뚱한 거를 또 눌렀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설툴다 보니까 엉뚱한 거 눌러서 영상에서의 펜이 나왔는데 일시정지 한 다음 좀 보여주고 싶은 거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자, 요거 똑같다. 1부터 9까지 1부터 9까지 i가 1일 때 요거 실행, i가 2일 때 요거 실행, 요런 식으로 똑같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앞에 거 살짝 지우고. 자, 요거 우리가 아까 2단을 했었죠. 또 두 번 부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 거는 포문을 가지고 처음에는 포문을 이용해 돌리고 두 번째 건 또 포문을 이용해 돌리는데 위에 거는 이제 레인지 함수를 쓴 거고 밑에 거는 리스트를 쓴 거예요. 결과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구구단을 100까지 하고 싶어. 그럼 이거를 어느 세월에 이걸 100까지 치고 앉아 있냐고요. 이렇게 리스트를 횟수 반복을 위해서 쓰는 거는 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대신 앞에 아까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횟수 방법보다는 이런 리스트 값, 이런 리스트 안에 값들을 좀 정해놓고 그 한정된 그 값 안에서 값이 실행되도록 하는 반복문에 더 유리합니다. 지금 요것도 우리가 i 안에 있는 값의 변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여기 지금 i 안에 있는 값이 변화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퍼센트 출력 함수에서 문자열 표현할 때, 자, 요것도 이제 영상 전에 만들어서 출력 함수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좀 문자열의 프린트 함수 안에 있는 이 문자열 표현 방식이 낯설다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프린트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앞에 만들어 놓은 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쓸 때 우리 앞에서 얘기한 대로 레인지 함수 대신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린 다음에 리스트, 그쵸? 인 다음에 리스트인데 너무 길어. 나는 이걸 좀 살짝 빼서 하고 싶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식별자, 변수명처럼 메모리 공간의 이름, 대입연산자, 리스트. 우리가 배운 이제 리스트 형식인데 그 이름을 인 다음에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 결과랑 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예제 같은 경우도 너무 길어. 너무 불편해. 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이름을 만들어 주고, 이름을 요건 좀 지울게요. 이름을 만들어 주고, 리스트라는 이름. 저 A가 너무 좋아해. 그리고는 이 A라는 이름의 리스트에 있는 값을, 아이쿠 뒤에 쇼 마침으로 넘어갔어요. 영상의 끝을 이제 알리듯이. 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에 이름을 해주고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정리해줘도 결과는 똑같죠.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다시 2 누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정수 2를 입력해 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계산 결과값으로 표현된 거죠. 자, 다시 자꾸 이게 넘어갔는데요. 원래 원하는 건 더 있는데 자꾸만 넘어갔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슬라이드에 있는 이 리스트 안의 값, 색깔이죠. 이것을 일시정지하고 또 다시 이렇게 코드 안에 붙이기 해놓고는 지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그쵸? 똑같다. 지금 쫙 레드 더블로 지금 나왔죠? 위에 거는 이 따로 빼지 않은 인 다음에 바로 리스트 값. 두 번째 레드부터 있는 거는 이렇게 따로 이름을 지어주고 빼놓은 값으로 출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빼서 그 이름으로 이렇게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툭툭 칠 때마다 자꾸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그럼 리스트를 활용해서 while문은 못하는가? 해요. 억지로 만든 거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while 다음에 조건식에 맞춰서 리스트 안에 있는 길이를 구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 1, 2, 3, 4, 5. 그 인덱스, 그쵸? 인덱스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에 있는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0번째 인덱스부터, 그쵸? 여기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 리스트가 바늘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인덱스, 첨자. 그래서 0번째 첨자를 시작으로 그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이것도 살짝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활용한 while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책에서는 억지로 그렇게 while문 안에서 리스트를 이용해 만들지는 않아요. 똑같죠, 결과는. 왜냐하면 복잡하잖아. 그쵸? 포문보다는 복잡하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려면 못하겠어요? 다 하지. 조건 반복에 대한 것을 while문이나 for문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를 사용한 for문, while문 다 돼요. 그 다음에 조건 반복, 아까 횟수 반복이라고 했나? 횟수 반복, 조건 반복, 리스트 활용 다 for문, while문 다 됩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어느 게 유리한가?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그래. 아니 제주도를 가려고 그래. 자전거나 부산까지 자전거 얘기합시다. 부산까지 자전거, 오토바이. 왜냐면 제주도는 자전거, 오토바이 못 가니까 배하고 비행기밖에. 부산까지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비행기, 버스, 기차, 너무 많죠. 가기는 가요. 근데 어떻게 가야 돼? 이왕 가는 거,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수단으로 가야 되잖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반복문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횟수 반복, 조건 반복, 리스트 활용 이런 종류를 가지고 포문, while문 형식을 설명을 했는데 어떠한 상황이냐? 리스트의 경우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리스트의 경우 횟수 방법보다는
조건 반복 형태로 해서, 그쵸? 이런 조건 반복 형태로 해서 폼은 쓰는 게 가장 코드가 최적이다.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상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건 반복, 횟수 반복 나왔으니까 횟수 반복은 그럼 뭐가 더 유리한가? 포문이죠, 당연히. 포문에서도 레인지 함수 쓰는 거. 그럼 조건 반복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포문도 가능하지만 그쵸, while문을 사용하는 게 더 최적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저자들도 다양한 책들, 파이썬에 관한 다양한 책들에서 또 이제 그런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저도 이 영상에서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 반복은 while문, 횟수 반복은 range 함수를 사용하는 for문. 그런데 리스트를 활용할 경우는 while문보다는 for문. 어떤 리스트? 이런 횟수 반복 형식의 리스트보다는 이렇게 값들을 가지고 한정된 리미트된 이런 리스트 값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for문이 최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